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전자입니다. 2년간의 조정을 마치고 올 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64,000원에서 꾸준하게 현재 반년 가까이 상승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83,000원까지 올라온 현재 상황인데 앞으로도 지금의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상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기관의 스탠스에 변화가 생겼죠. 확실히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의 반등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기관이 돕고 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개인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 혹은 과거에 물렸던 분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53%, 과거 대비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자, 과거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수치가 되었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매 비중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좀 높은 좀 스탠스가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대차잔고 보시면 더 걱정이 없죠. 지금 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전혀 공매도 관련해선 지금은 신경 쓸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자, 58조, 73조, 83조까지 올랐고요. 이후에는 들쭉날쭉하지만 거의 횡보 느낌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올해까지 일단 횡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씩 또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3조 9천, 4조, 3조 5천, 3조 6천, 3조 4천. 자, 작년까지는 3조 중반에서 후반대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제 올해까지 눌리면서 완전히 또 저점을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오히려 올해 이제 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내년부터 회복세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순이익 보겠습니다. 올해 일단 단기순이익은 조금 반대로 올해 크게 회복이 좀 됩니다. 내년 후년 전망도 괜찮고 작년을 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점은 지나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1조 2천에서 6천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3분기 7조 5천에 7,500에서 자, 6,800으로 마찬가지로 좀 눌림세. 하지만 그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4분기에는 1,300에서 1,400 소폭의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1조 2천에서 1조 1,000대로 거의 횡보 느낌 약간 눌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확실히 전년 대비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꾸준하게 그 하락폭을 줄여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170, 160 과거에 좀 높았습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왔지만 100 중반대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 더 내려갈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부담이 막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3. 자, 한 자리로 다시 내려왔고 1까지 눌렸던 작년. 올해 이제 회복이 되면서 6.6 크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뭐 수익성이 아주 좋다는 아니에요. 근데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EPS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작년의 저점, 올해부터 큰 회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괜찮고요. 자, 배당금 올해 전년 대비 소폭 올라오면서 1,105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1.33%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좀 소소하게 챙겨가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10.68배, PBR은 0.6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현저히 저평가 구간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싼 구간이다. 자, 엄청난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싼 구간에 여전히 위치가 되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지만 역대 3분기 중 두 번째로 높은 매출액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14.7%나 상회하는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상당히 괜찮았다. 전년 대비해서 눌리긴 하지만 예상보다 좋았다는 게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실적 3분기
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고. 자, 이어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선방한 실적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이제 전장이나 생활 가전, 기타 독립사업부의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또 실적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솔루션 본부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MS본부, 자, TV는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부진, 관세 부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비용 등 이런 비우호적인 여건에도 회사의 개선된 이익 체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3분기였고요. 특히 HS본부의 수익성 방어력과 VS본부의 고부가 중심 구조적 믹스 개선이 또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분기 어쨌든 괜찮았던 이슈였고 4분기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인데 관세 우려가 정점을 지났고 해상 운임이 지난 6월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법인의 IPO를 통해서 확보될 또 1조 8천억 원 규모의 현금 활용 방안이 제시될 것,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분법 대상인 LG 디스플레이의 호실적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이나 내년 MS본부의 이익 추정치 하향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소로 남아있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가전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서 매출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이런 불확실한 환경이 존재를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관세에 대한 LG전자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관세에 대한 부담 요인이 줄고 전장의 수익성 확대, 앞서 말씀드린 인도 법인의 상장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 상당히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재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일찍 들어가신 분들 더 잘 하신 거죠. 6만원, 7만원대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잘 들어가셨고 지금 8만원 초반대긴 하지만 여전히 진입했을 때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 재료 좋고 실적 개선세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증시도 잘 이어지고 있죠. 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도 LG전자 충분히 지금 들어가도 수익을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일단 업사이드 많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만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팔 때 아니에요. 이제 신규 진입도 괜찮은데 보유자분들은 계속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꾸준하게 전혀 팔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그럼 이익절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10만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 라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0만원 대부터는 조금씩 익절해 나가시면서 분할로 익절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최종으로는 12만원까지 한번 보는 전략 지금으로선 이렇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익절 전략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 뭐 제가 그냥 예상은 해보는 건데 한 올해 말에서 한 내년 초쯤에는 10만원까지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는 이제 한 내년 상반기 안에는 그래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정도 기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유하시는 관점 어쨌든 홀딩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물려 계신 분들 뭐 일단 라인은 그냥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 밑으로만 빼주세요. 10만원 밑으로 여러분들 평단을 맞춰주시고 여러분들이 중기 이상으로 조금 보유해 나가시다가 수익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까지 무조건 들고 가라 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 만족하시면 잘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10만원 라인 언더로 맞추자. 그리고 보유해 나가시다가 익절 혹은 탈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 이제 10만원까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목표 주가 밑으로라도 맞춰주세요. 12만원 밑이라도 맞춰주시고 보유해 나가시다가 마찬가지로 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은 일단 10만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요 밑으로 잘 맞춰주시고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10만원 밑에 위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물 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 타봐야 평단 관리는 얼마 안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평단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보유만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향후에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